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저 살아났습니다. 네. 많이 이제 걱정들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났고요. 어제 반등하는 모습 보니까는, 이제 뉴욕 증시 이제 봉쇄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행히도 이런 큰 문제를 좀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오미크론에도 봉쇄 없다. 나스닥은 1.88%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종합지수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다. 걱정이 돼가지고 올려놓고 바로 잠을 들었는데 보니까 한 4%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좀 많이 소폭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참 좋아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올라오면 안 되고 이제 더 밑으로 하방으로 있는 데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네요. 러시 2000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반등을 시도를 했다가 좀 밀렸어요. 중소형주들이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랠리 같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다행히도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갈 수 있겠다 기대감 그런 게 좀 생기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어제 그런 발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꼬꾸라졌을 수도 있고요. 다행히 좀 주가 방어를 해줬다 대통령이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보시면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이렇게 끌어줬던 거를 이렇게 점핑 해서 다시 한번 좀 확 끌어줬으면 좋겠고요. 12월 초부터는 이제 아마 상승폭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배터리 충전 속도랑 그 다음에 용량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에요. 맨날 제가 어떤 어르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맨날 이제 가짜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맨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간략하게 좀 압축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기사고요. 이제 루시드 에어 이제 DC 고속 충전 후속 조치 충전 손실 설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C 고속 충전 비디오는 에어가 루시드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며칠 전에 이제 루시드 에어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350kW 충전 스테이션에서 이제 0에서 100% 이제 DC 급속 충전 세션을 완료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었어요. 이제 이러한 비디오가 공개된 건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으로 좀 상당한 이제 의견 대립이 많았죠. 그런 거를 이제 논란을 종식시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EV 충전 손실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기사에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러한 배터리 크기 브리치의 문제는 충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가 손실되고 모두 합산되어 심각한 충전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와 같은 인프라 회사는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순 에너지 양이 아니라 세션 동안 사용하는 총 에너지 양에 대해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속 충전 시에 충전 손실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드 에어는 우리가 테스트한 어떤 전기 자동차보다 높은 304kW의 충전 전력을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 높은 전력 충전 실제 충전소에서 자동차의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충전 프로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또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 손실 3%, 요거는 이제 DC 고속 충전의 경우 에어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매우 높은 전력 충전 속도 동안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약 3%가 충전소에서 연로 솟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약간 덧붙이자면 그 에너지는 이제 결코 충전소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회사, 충전소, 손실에는 DC 충전소에서 AC에서 DC로의 전력 변환, 충전기 및 케이블 냉각 중에 발생하는 변환 손실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약 3%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134kWh의 3%는 약 4kW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배터리, 모터, 뭐 충전소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건 좀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좀 잘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충전 중 냉각 이제 4%까지 이제 분배된 에너지의 약 4%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를 냉각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효율은 5% 정도, 배터리 효율은 이제 급속 충전 시에 약 95%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입력 에너지와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약 5% 차이는 이제 팩 내에서 충전과 방전 시 손실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손실이 이제 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모두 합하면 약 15kW의 총 예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충전소가 우리에게 청구한 134kW에서 이제 15kW를 빼면 110kW에 도달하며 이는 루시드가 추정하는 것보다 1kW 더 많은 것입니다. 루시드가 이제 추정하는 것처럼 에어의 팩이 실제로 118kW라면 우리는 13.5% 손실인 16kW의 손실을 경험했으며 EV 충전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명을 좀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거 앞뒤 다 빼고 요거 빼고 막 그분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단지 그 충전하는 과정 영상만 보고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루시드 배터리 팩이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0에서 이제 100%까지 충전 이제 그걸 보여줌으로써 결국 이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스테이션이 이제 134kWh잖아요. 이 에너지에 대해 이제 청구를 한 거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리디치는 이제 134kWh가 이제 에어의 배터리가 이제 루시드가 명시한 118kW가 아니라 130이다 이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증거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은 좀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링크 좀 걸어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링크 눌러서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이게 뭔 차트예요 이러시겠죠. 트위터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또 막 이렇게 선 그리고 막 이런 차트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건 이제 상승한다는 뜻이겠죠.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막 선 그리고 난리가 났네요. 어쨌든 상승으로 가는 다 거의 다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이분 좀 특이해 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3파동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95불까지 간다 이렇게 좀 명시를 해놨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리는 있어요. 이런 폭이라든지 이분도 좀 계산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좀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이분 논리는 그거예요. 이렇게 길어지죠. 요것만 가지고 이제 상승폭을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폭 있죠. 이 폭은 계산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까지 계산하면 당연히 95불 가면 좋죠. 근데 이 폭을 계산까지 하게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된 게 약간은 조금 더 수그러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맥시멈 80까지 잡은 거예요.
당연히 80 넘어가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 80불 맥시멈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시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침에도 확인을 했지만 변동성이 좀 많이 컸네요. 많이 떨궜네요. 한번 많이 컸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떨구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바지끄댕이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다.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할 거다. 얘네는 그런 변동성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다행히 이제 이런 봉이 좀 나왔어요. 이제 이런 봉에서 이런 봉으로 바뀌었는데 힘이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너졌어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얘는 내려 찍고 얘는 상승을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힘 균형이 세다는 거예요. 서로 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와중에 악재로 인해서 한번 휘청했죠. 그리고 다시 끌어올려주죠. 이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무너졌어요, 사실. 다른 종목들처럼. 아마 이렇게 무너졌었으면 한 이쯤까지 아마 조정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는 오늘 장 봐야 알겠지만은 상승폭을 이어갈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많이 준비도 못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재정비해서 내일부터는 100%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90% 이상 다시 한번 이제 루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간략합니다. 제가 어제 장을 이렇게 계속 지켜본 것도 아니었고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은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죠? 이겁니다. 이거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제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의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60불을 뚫어서 전고점을 향해서 가기를 하루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60불을 어느 정도 빨리 뚫어줘야 천장이 뚫려서 갈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무서운 횡보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사실 이때가 너무 공포였죠. 어떻게 보면 불안불안하고 근데 너무 잘 참아주셨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중순까지는 거의 즐길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